자의행위를 많이 하면 음경이 예민해져서 실제 관계 시에 더 빨리 싸게 된다. 요게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자의행위로 인해서 조루가 되려면 요거 안녕하세요, 고추장 선생입니다. 오늘은 자의행위와 조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이게 뭐 자의행위를 많이 하면 안 좋냐, 빨리 싸는데 이게 혹시 또 조루 아니냐,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자의행위라는 거는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죠. 정확히는 사정했을 때 느껴지는 쾌감만을 위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도 없고 파트너도 없고 어떤 맞춰줘야 할 대상도 없잖아요. 그냥 나는 오로지 빨리 싸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강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 시에 빨리 싸게 되는 조루,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대학교 비뇨기과의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은 많이 자의행위를 한 사람과 조루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연관성이 없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조루 치료를 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아지고 있다라는 어떠한 기준 지표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자의행위로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무관하잖아요. 조루 증상이 뭐 치료를 받거나 제 영상처럼 마사지를 한다거나 했는데도 좋아지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는 관계로 판단해야지, 자의행위가 길어지면 내가 진짜 좋아지나 보다, 반대로 자의행위 해도 여전히 똑같이 빨리 싸는데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의행위가 조루를 만들 수 있을까? 자의행위 자체가 조루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특정한 자의행위, 그러니까 뭔가 좀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자의행위들은 조루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일단 그러려면은 자의행위가 조루로 이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의행위를 많이 하면 음경이 예민해져서 실제 관계 시에 더 빨리 싸게 된다. 요게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자의행위로 인해서 조루가 되려면 요거 뇌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뇌의 특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조건화라고 해서 특정 행동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패턴 또는 습관으로 만들어 버려요. 너무나 흔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떠한 습관 같은 행동들 다 이게 뇌의 어떠한 조건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경우들 남자분들 흔할 거예요. 쫓기듯이 가족이나 다른 분들 들키지 않도록 막 이렇게 화장실 가셔서 얼른 해치우고 와야지, 샤워할 때 빨리빨리 끝내버려야지, 그런 경우, 아니면은 오늘 너무 스트레스 풀어야겠다, 한 발 빼야겠다 그래가지고 바지 내리면서 빨리빨리 세워서 빨리빨리 싸버리고, 이런 경우들 굉장히 빠르고 목적성이 분명해지고 자극량도 세고 쫓기듯,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뇌가 이제 알아요. 나라는 인간은 바지를 벗고 흥분을 하고 최대한 빨리 사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패턴,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관계를 했을 때도 당연히 또 똑같잖아요. 바지를 벗고 흥분했더니 빨리 싸야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최대한 편안하게 하십시오.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야동을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완전히 풀로 설 때까지 가만히 보기만 하고 준비가 됐다 그러면 덮고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습관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외국 어떠한 대학교의 논문을 말씀드리는 건데,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충족시키면서 하는 자의행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바닥자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컵라면인가? 그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면 실제 왜 우리가 음경이 있으면 질 내부에 삽입이 돼서 자극량이 차면 사정을 하는 본능적인 이런 어떤 사정의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왜곡이 돼요. 뒤틀려요. 그렇게 되면 더 강한 자극, 건조하고 마찰력도 세고 좀 더 이렇게 비비는 통증 비스무리한 것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실제 관계 시에 기존의 어떠한 왜곡된 자극의 어떤 알고리즘과 실제 어떠한 질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게 충돌이 돼요. 그러면 사정 중추가 이게 혼동이 오거든요. 그때 바로 사정이 돼요. 하다가 탁 나오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야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관계보다 야동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조루를 갖고 있는 사람이 78%가 된다고 해요. 엄청 높죠.
엄청 높은 거예요. 관계보다 야동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드하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그런 영상들을 찾아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아시죠? 도파민에 막 쩔어버린 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 세로토닌 계열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사정을 멈춰주는 브레이크예요. 그 브레이크가 고장나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관계를 했을 때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쌉니다. 그런 식으로 과도하거나 너무 하드한 도파민의 막 이런 영상들을 너무 노출이 되다 보면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잘못된 자유행위로 벌써 이제 조루의 초기 증상이나 조루를 겪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조루를 치료하러 저를 직접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이미 세 가지가 좀 해당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진짜 치료로 손상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손상이 생긴 걸 봐야겠죠?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초음파도 보고 신경기능 검사도 하면 문제점이 나와요. 만약에 신경 주변에 직접적인 손상이 있다거나 염증이 있다 이러면은 그 부위를 잘 찾고 초음파로 위치를 확인하고 사이즈를 확인하고 알페톡신 시술을 하고요. 기능이 너무 예민해졌어요. 마치 그냥 손만 대도 쌀 것 같아요. 애무 과정에서도 이미 쌀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생겨버린다. 또는 이제는 파트너 상관없이 다 빨리 끝나버려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많이 처방하는 남성공진단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남성공진단은 왜 조루 치료에 좋으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진단이라고 하면은 보약 목적으로 먹잖아요. 근데 남성공진단은 사실 보약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치료제예요. 이름을 잘못 지었나 싶기도 한데 남성공진단에는 페롤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페롤산. 이 페롤산이 조루와 발기력을 담당하는 회음신경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떠한 데미지, 손상이 생기거나 너무 예민해지거나 신경막이 이렇게 파괴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재생시키고 보호하고 예민해진 거를 꺼주는데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남성공진단이 공진단이 아닌 치료약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섭취가 됐을 때 조루 증상이나 발기력 저하를 치료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유행위와 조루는 무관하기 때문에 단 올바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처럼 너무 그런 쪽으로만 가지 않으시면 편한 마음으로 하셔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좀 빨리 싸면 어때요?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고 넓고 깊게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